리얼리티 쇼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채널을 돌리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나는 솔로 31기에서 벌어진 이른바 순자 밥순이 사건. 처음엔 그냥 못된 출연자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3명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는 3인방의 못된 성격을 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심리전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신데렐라 언니들부터 조선 궁녀까지 이 패턴이 3000년 동안 어떻게 반복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인방에게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예쁘다는 형용사,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요리할 때입니다. 번역하겠습니다. 밥 안 할 때 너는 예쁘지 않다. 이게 칭찬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구적 비인간화, Instrumental Dehum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규정해버리는 것. 공장 기계에 오늘도 잘 돌아가네 라고 말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게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이 칭찬 항상 하지 않습니다. 가끔만 합니다. 순자님이 요리를 막 시작할 때 혹은 그만두려는 기색이 보일 때.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불규칙적인 보상이 지속적인 보상보다 행동을 훨씬 강하게 고착시킵니다. 카지노 슬롯머신이 항상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댕기는 겁니다. 가끔씩만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3인방이 가끔씩만 던지는 칭찬. 순자는 다음 칭찬을 기다리며 계속 요리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 조작입니다. 잠깐, 왜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을까요? 신데렐라를 괴롭힌 것도 새엄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둘이 함께였습니다. 3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가해의 핵심 메커니즘, 죄책감의 분산입니다. 혼자 밥해라고 하면 가해자입니다. 셋이 같이 하면 각자의 머릿속에서 죄책감이 3분의 1이 됩니다. 실제로는 줄어든 게 없지만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밀그램, 다르리, 라타네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가해할 때 개인이 느끼는 죄책감 수준 약 88%, 셋이면 30%로 떨어집니다. 5명 이상이면 11%. 집단이 클수록 개인은 도덕적으로 마취됩니다. 사회학자 반도라는 이것을 도덕적 이탈, 모럴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안에서는 개인의 도덕 브레이크가 꺼집니다. 다 같이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집단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단 내 에코 챔버, 3인방 중 1명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치면 나머지 둘이 즉시 강화합니다. 맞아, 순자가 잘하잖아. 좋아서 하는 거잖아. 반대 의견은 싹이 트기도 전에 잘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침묵, 다른 출연자들이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집단 심리입니다. 방관자 효과, 바이스타너 이펙트. 나 혼자 나서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는 무력감이 침묵을 만듭니다. 순자님은 사방이 침묵인 상태에서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류가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화와 신화는 아이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인간 행동의 압축 파일입니다. 신데렐라, 이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재, cinder입니다. 재를 뒤집어 쓴 아이라는 뜻입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전략 들어보십시오. 끝없는 집안일, 부엌일, 청소, 빨래. 그녀의 모든 시간을 노동으로 채우는 것. 왜요? 신데렐라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나타났을 때 왕자가 반한 이유.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매력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3인방이 순자를 부엌에 가둔 것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말도 동일할 겁니다. 기원 후 2세기 로마 작가 아플레이우스가 쓴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게 내린 시련들, 산더미 같은 곡식 분류, 황금 양털 채취, 저승여행. 전부 혹독한 노동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요? 네가 나보다 아름답다면 그 미모를 노동의 먼지로 덮어버리겠다.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해 사회적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수천 년 전 신화가 이미 묘사한 질투의 작동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최하급 신분인 무수리들은 하루 종일 어디 있었습니까? 부엌, 세탁소, 창고. 반면 빈, 귀인, 소외, 상급 내명부는 내전에서 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공간에 배치되는 여였습니다. 누가 거실에 앉고 누가 부엌에 서는가. 3인방이 순자를 부엌에 배치한 것, 의식했든 무의식이든 수백 년 된 권력 문법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권력은 총칼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 점유권에서 시작됩니다. 가스라이팅과 착취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교한 5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1단계, 취약점 탐색. 착취는 항상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얘는 칭찬에 약하다, 헌신적이다, 거절을 못한다. 이것이 레버가 됩니다. 2단계, 첫 번째 낚시, 진짜 칭찬. 와, 순자 언니 요리 진짜 잘한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기분이 좋아진 순자는 더 열심히 요리합니다. 올가미가 조여옵니다. 3단계, 역할 고착. 순자 언니가 해줘야 맛있지. 칭찬이 방향을 바꿉니다. 능력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역할을 고정시킵니다. 이제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4단계, 공간 격리. 순자가 부엌에 있는 동안 3인방은 거실에서 남자들과 관계를 쌓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관계의 분리가 됩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5단계, 내면화.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나는 요리할 때가 행복해. 피해자 스스로 믿기 시작합니다. 착취가 자발적 헌신으로 포장됩니다. 2단계에 오면 외부에서 구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자님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요리했던 이유, 이제 보이십니까? 3인방을 단순히 못된 사람들로 정의하면 분석이 끝납니다. 더 냉정하게 봅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시간은 자원입니다. 순자님, 요리 1시간, 설거지 30분, 재료 손질 30분, 남자들과 대화 0분. 3인방, 메이크업 30분, 남자들과 대화 1시간, 게임 활동 30분, 호감도 축적 최대치. 순자님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연적들의 연애 성공에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시알디니가 말한 호혜성 착취, reciprocity exploitation. 상대의 베푸는 당연히 받되 절대 돌려주지 않는 전략. 좋은 말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너무 명확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한 건 착취입니다. 미화할 단어가 없습니다. 순자님이 땀 흘려 요리하는 동안 당신들은 거실에서 남자들과 웃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태만, 소셜 로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입니다. 두 번째, 집단으로 했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셋이서 나눠서 했으니 각자 3분의 1이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순자님이 흘린 눈물은 3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그 전략, 3000년 전에 이미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데렐라 언니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신데렐라를 부엌에 가뒀습니다. 결과는요?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했고 언니들은 역사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화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 패턴의 결말을 3000년치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부엌을 장악한 사람이 거실을 잃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는 다 찍었습니다. 리얼리티 쇼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순자님 뒤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거실에서 웃는 동안 편집자는 그 대비를 컷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순자님께,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만든 그 밥상은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야 할 이유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백조는 부엌대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능으로만 대한다면 그 연못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딘가에서 순자님과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앞치마 벗고 거실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으러 온 겁니다. 밥을 차려주러 온 게 아닙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집단 심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게 놀라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순자님들에게 보내줄 겁니다. 댓글에 나도 이런 경험 있다 혹은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봬요.